안녕하세요. 우리 진지하잖아의 준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진지하잖아의 마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여기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오늘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막 도착을 했는데요. 네. 부산은 아주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 있을 동안에 서울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주도의 날씨는 한 지난 3, 4일 동안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3, 4일 동안 오늘은 비가 왔고요. 아, 비가 왔구나. 네. 어제 밤부터 비가 온 것 같아요. 어, 오늘은 비가 잠깐 왔다가 말았던 것 같네요. 네. 비 우산을 제가 안 쓰고 다녔으니까. 네. 그리고 네. 한 3일 전에는 별로 춥지도 않았고 네. 조금 가볍게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눈은 절대 안 왔고요. 절대. 요즘 제주도가 너무 따뜻해서 네네. 갑자기 2월에 막 그 눈폭풍이 휘몰아칠까 봐 걱정돼요. 어, 실제로, 괜히 네. 요즘 따뜻하면 나중에 엄청 추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후폭풍이 또 두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 또 그때는 준세호님의 마스코트인 목도리와 장갑을 장착하시면 네. 되겠죠. 장갑은 올해 소비에서 제외했습니다. 왜 안 살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헬스장 등록하다 보니까 네네. 실내 운동밖에 안 하니까 장갑 필요 없겠다 싶어서 거의 원래 집에만 입지 있기도 하고. 않으셨어요? 좋습니다. 네. 업데이트를 안 하겠다. 잠정 중단. 네. 네. 소비가 너무 아, 과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날씨 이야기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네. 시작하고요. 이제 어색하지만 바로 본론을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끄럽지 않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네. 이 매끄럽지 않음에 대본이 있는 줄 아시겠지만 그렇지도 전혀, 않습니다. 네, 제 머릿속 갑자기. 갑자기 suddenly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준세호님의 오늘 나눠주실 대화 주제는 어떤 건지 네, 말씀을 여쭙고 싶네요. 네, 제가 오늘 저도 오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네. 저는 오늘 조금 예민했나 봐요, 제가. 네. 주기적으로 예민해지는 사람인데 특히 목표에 집중하게 될 때 정신이 온종일 그 목표에 머물러 있으면 네. 제 방의 상태 그러니까 보통 시험 기간만 되면은 청소하다가 방이 깨끗해지고 공부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개념의 깨끗한 방이 아니라 그 물건 하나하나가 필요하지 않은데 내 방에 있으면 그게 음, 너무 거슬릴 정도로 진짜 정말 많이 예민해져서 화가 날 지경으로 예민해지거든요. 네. 오늘 조금 예민했는지 어, 제 방에 딱 들어와서 짐 풀고 가만히 있는데 이 물건 저 물건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면서 당장 갖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 네. 근데 제가 전에 마차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태어나서 한 살 될 때부터 계속 20년째 살고 있어서 네. 지금까지 축적된 물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계속 내보내는 물건들도 정말 많은데 음, 꾸준히 내보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것도 너무 많고 또 제가 소비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밥 먹듯이 쿠팡을 부르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네. 조금 조금씩 쌓여가는 물건들에 비해서 내보내는 물건이 적은가 봐요. 아, 그래서 꾸준히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에 늘 압도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예민해지면.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목표에 집중을 하면은 물건들이 거슬리는데 네. 마차님은 혹시 방 상태에 의해서 좀 예민해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저도 이제 준세호님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미니멀리스트에 가깝긴 해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소비를 안 좋아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준세연님 같은 경우는 소비를 행복으로 여기시는 편이신데 저는 오히려 불행으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쓴다는 것이 되게 마음 아프고 내가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이 깎여가고 있다는 좀 그런 강박적인 생각 때문에 네, 그렇게 소비가 마냥 좋지만은 않은데요. 어, 그래서 그런지 뭔가 집 안에, 방 안에 그렇게 많은 물건이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면 이제 침대 위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 쓰레기들이 쌓이고 음, 그리고 그냥 제자리에만 놓아도 단정해지는데 굳이 그냥 그 자리에도 놓기 싫어서 던져버리고 이러면서 이 작은 방이 순식간에 더러워지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걸 보고 제 자신한테 화가 났어요. 음. 아,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는 뭘 이룰 수 있다는 거지? 방 하나도 어, 제대로 컨트롤 못하면서 내가 무슨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거지? 네. 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자책과 좀 화남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저한테 화살로 다가오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결론은 뭔가 방을 보면 제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네. 게 커서 많이 음, 자책을 했던 경험이 꽤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네, 그 방 상태나 뭔가 이유는 좀 다른데 네, 저도 결론에 오늘 도달했던 감정이 네, 아니 이 정도로 작은 방 하나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면서 네, 네, 네. 무슨 회사를 세우겠다고 소름 돋네요. 무슨 박사 학위까지 따겠다고 네, 그래서 좀 자기 혐오스러운 감정이 들었거든요 오늘 네,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공감하실지 아닐지 네, 쟤 왜 저렇게 예민하지? 진짜 또라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 주변엔 사실 저만큼 이렇게 막 예민하게 구는 사람을 본 적은 없긴 해요. 저도. 어, 근데 사실 제가 소비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는 막 이 물건 저 물건 막 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좋아하는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음, 분야에 대해서 돈 쓰는 거는 웬만하면 경험의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실제로 대부분 그런 소비였고 네, 근데 그래서 막 미래에 대한 그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이 깎여 음, 나간다라고 판단하진 않는 편이에요. 네, 근데 정말 아까 중요한 건 아까 마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가는 거. 아, 물론 당연하죠. 제 방이니까 제가 컨트롤 못한 게 맞는데 네, 그 방 상태랑 미래의 나랑은 정말 그 직결되진 않잖아요.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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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미래의 나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나의 환경과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좀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시간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몇 시간 전에 제가 참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에 집중해서 예민해진 저는 지금 현재의 저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 음. 지금의 내가 이 정도 능력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짜증났던 거죠. 음, 그리고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바로 실행하지 않았던 게 목표를 이뤄야 되니까 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나의 공부라는 목표, 다이어트라는 목표에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저 물건을 치우는 것도 어쨌든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드는데 네, 저거는 지금 내가 짜증나 할 뿐 실질적으로 저걸 건드리지 않아도 나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어 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건을 먼저 치웠거든요. 물건을 어, 치우면 마음이 더 가벼워지니까 목표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시간과 에너지를 물건 치우는데 쓰다 보니까 목표에 쓸 에너지랑 시간이 부족해지는 걸 느끼고, 아, 아,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좀 판단 기준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부분은 조금 더 정신적인 성숙이 필요하겠다. 음, 느꼈습니다. 오, 그러면 그 둘의 뭔가 절충안으로 이거 어때요? 10분 타이머를 정해놓고, 네. 딱 그 타이머가 울리면 그냥 어떤 정리도 다 중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 시간과 에너지를 또 아낄 수 있고, 남겨둘 수 있는과 동시에, 나 그래도 했다. 이게 쌓이면 또 어느새 깔끔해질 수도 있고요, 정말. 그건 또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보니까 방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매일매일 정말 음, 답답하게 느껴질 때만 5분에서 10분 정도만 타이머를 맞춰서 청소하는 방법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어, 사실 시도해 본 적은 있었는데 전에 오, 조금씩 변하면 좀 답답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꾸준히 한 알죠, 적은 알죠. 없는데 아, 네네.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하기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아, 제가 썼던 방법은 네. 정말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아놓는 박스들, 당근에 팔던지 버리든지 할 물건들을 한 박스에 차곡차곡 모아놓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물건만 골라서. 네. 지금도 그 박스가 있는데, 오, 최근에 당근으로 몇 개 무료 나눔도 하고 판매도 해서, 오. 그럴 때마다 조금 희열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어, 네. 네. 그 조금씩 앞으로도, 조금씩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맞아요. 제가 꾸준히 관리하는 성격이기는 한데, 그 네. 방에 관해서는. 그 이유도 또 제가 머무는 공간이 저한테 편안했으면 좋겠어서인 것 같아요. 아, 집중하기도 좋은 환경이거나 네. 잠자기도 좋은 뭔가 쾌적한 음, 꽉 막히지 않은 느낌의 빈 공간이 좀 있는 그런 네. 공간을 좋아해서 아, 네요. 저도 문득 또 생각든 게 제가 이제 정신이 조금 무기력해질 때 집도 네, 같이 이제 난리가 난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썼던 그래도 나름의 현명한 방법이 음, 이 5평짜리밖에 안 되는 원룸이지만 그래도 너무 버겁게 느껴지잖아요. 이걸 다 갈아엎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작조차 못하니까 구역을 나눴었던 것 같아요. 부엌 그리고 욕 욕실 또 이제 옷장, 그리고 책상, 그리고 빨래 이렇게 나누고 아 이것 중에 하나만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하자. 그리고 제일 해야 할 것만 같은 하나만 골라서 하자라고 하니까 그거를 하고 끝내도 그렇게 찝찝하지 않더라고요. 아, 음, 제 2구역, 3구역은 오늘 저녁에 하거나 내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 구역을 나누니까 확실히 찝찝함도 덜하고 그리고 이 구역들만 하나씩 채우게 되면은 방 전체가 깨끗해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추천드려요. 음, 네, 음. 저는 보통 그 물건의 종류로 나눠서 파트를 나눠서 했었거든요. 옷, 책, 오, 뭐 나머지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물건 자체를 줄이는 거는 정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을 수준으로 많이 줄여놓기는 해서, 오, 이제는 정리된 모습, 정돈된 모습을 위해서 네. 그렇게 구역을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둘 다 깔끔한 방을 만들어 봅시다. 네. 네.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방 상태가 곧 내 정신 상태다. 음, 이건 극히 동감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사실, 뭐지? 스티브 잡스랑 아인슈타인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네. 목표를 이루는데 방이 깨끗할 필요는 없다라는 반문으로 그렇게 제기가 되잖아요. 네. 아인슈타인이 진짜 방이
엄청 난장판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음, 제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네. 쾌적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정신은 그 아인슈타인처럼 하나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네. 아인슈타인은 수학과 물리에 미쳐 살았지만 저는 제가 목표로 하는 것에 미쳐 있지는 않다고 느끼거든요. 음, 아직은.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극히 낮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마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되게 일반인이잖아요. 뭐 네.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정돈된 환경일수록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어, 사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네. 제 방만큼은 제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그런 논문을 봐본 적은 없지만 왠지 그런 논문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논문 결과도 우리 준세현님께서 말하신 그 결과 그대로일 것 같거든요. 네. 뇌피셜이네요. 네, 뇌피셜인 거죠, 어쨌든. 근데 검색할 읍시,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읍시. 옵시. 이렇게 말했규. 네, 좋습니다. 네. 저 직감이 저희 N이잖아요. 네, MBTI. N이잖아요. 네. 직관에 따라야죠. 네. 직관에, 네. 직관에 신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왜 떨리시죠? 그, 네네. 그래서 네. 거슬리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이성적으로 안 하는 편인 것도 있는 것. 맞아요. 네. 그러면, 어, 또 하나 더 여쭤볼 거는, 네. 지금 좀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네. 방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하나하나 물건이 정말 필요해서 있다고 생각하나요? 오, 네, 저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즉 불행이다,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필요해? 정말 필요해, 신영아? 이런 질문들을 세 번 정도 물어보고 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수품만 있어요. 음, 그래서 책상 위에도 지금 보면은 뭐 선물 받은 화분 하나, 물티슈, 뭐 화장품, 뭐 요런 것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로션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이 로션을 사거나 새로운 뭐 브랜드의 로션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 버리면 하나가 대체되고 이런 소비 패턴이어서 그런지 물건이 많다라는 느낌이 없어서 음, 정말 필수품 그 자체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있다면 저금통 정도? 그리고 선물 받은 저금통도 몇 개 정도? 네.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죠.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네. 근데 저는 네. 제가 필수품은 아닌데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네. 저는 제 문화생활 중 하나로 음. 포스터를 아, 하나씩 제 정말 마음에 드는 것만 몇 개 갖고 있는데 네. 그걸 방 벽에 붙여놓고 그냥 그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갖고 있고 또 식물은 제 취미 생활이니까 가지고 있고 뒤에도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식물이 보면 여기 이 식물처럼 제가 지금 이걸 쇠사슬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조금 이렇게 옆으로 음. 휘게 했거든요. 네네. 그것처럼 또 이런저런 용품 필요해지고 또 저는 옷은 미니멀한 편인데 거의 루틴 있는 정도로 계속 입는데 네. 그래도 이게 그렇게 적진 않더라고요. 부피가 있어서 그런지 옷이라는 게. 어, 또 책 같은 경우도 저는 과거에 읽었던 거고 지금 당장은 읽을 필요가 없는데도 갖고 있는 편이고요. 네. 사실 이거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필수품이 아닌데 또 갖고 있는 거. 뭐 이외에 빈티지 유리컵 같은 걸 또 좋아해서 우와.
그걸 수집을 하진 않는데 하나는 선물 받았었고 이제 한두 개 정도 갖고 있는 음. 편인데 그럼 마차님께서는 문화생활의 영역에 물건이 없는 건가요? 최근에 산 게 있다면 2024년 달력인데 곰돌이푸 시리즈로 된 달력이 좀 제 나름대로의 사치였거든요. 아, 네. 18,000원 이거 살까? 아, 아까울 것 같은데. 음, 이것도 심지어 그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문화패스라고 뭐 연간 20만 원씩 지원해준다고 해서 네, 그거 금 알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것도 결제가 이 지원금으로 되는 줄 알고 결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돈이었다면 안 샀을 달력이죠. 네. 음, 네, 그래서 문화에 대한 그런 물건은 지금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음, 그냥 영화나 또 연극 이런 거에는 주기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아요. 소비하는 것 같아요. 음, 네, 뭐, 들어보니까 삶의 형태가 다양한데, 네, 그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도 다를 거고, 음, 그 양이나 질도 다를 텐데, 네, 저는 아직 제 삶에 필요한 그 적절한 양과 그 품질의 물건들이 어느 정도인지 어,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뭐 옷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인지를 한 것 같은데, 네네, 다른 물건들, 특히 문화생활 관련된 거는 어, 정말 사실은 싹 다 갖다 버려도 조금 눈물은 나지만 필요하진 않잖아요, 사실. 사는데 지장은 없죠. 네. 네, 근데 사는데 지장이 없게 살려고 제가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네요. 음. 뭔가 또 네, 그러면 우리가, 네, 지난번에 한두 달 전인가? 우리가 네, 이거 시작할 때 가계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가계부를 한번 2024년도부터 그때 말하고 또 우리가 쓸지 안 쓸지는 서로가 알겠지만 서로 네. 본인만이 알겠지만 어쨌든 가계부를 시작하고 또 그걸 정리하고 내역을 보면서 아 나는 어느 물건에 조금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있구나 어느 것에 욕심이 있구나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내가 몰랐던 나의 심리 상태도 분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 사실 저 그 이후로 네. 12월 한 달은 그래도 가계부를 적었거든요. 오, 네네네. 적으면서 느꼈는데 카페를 그냥 밥 먹듯이 아니 밥보다 더 자주 가는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줄였어요, 실제로 아, 횟수를. 그래요? 되게 돈이 많이 아껴지더라고요. 아, 그 돈을 좀 아꼈던 걸 차곡차곡 모아서 네. 최근에 PT를 등록했던 거고, 어, 네. 정신 상태가 분석된다는 게 뭔 말인지 느꼈습니다. 네. 약간 저는 살짝 다른 차원인데, 네, 저는 카페 비용이 거의 식비에 준할 거예요. 한 네, 달에. 근데 저는 그 카페에 가서 뭔가 생산적인 활동만 하거든요, 주로. 네. 주로 이제 친구들을 거의 안 만나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 카페에 많이 간 날은 내가 열심히 산 달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뭔가 카페 비용은 고정 비용이거나 또 사무실을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사무실 비용이겠다라는 네. 생각에, 그 카페의 비용이 늘어날수록, 생산적으로 살았네. 열심히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정신 분석이었어요, 저는. 저랑 되게 카페를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니까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저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하면서 출발을 하고 카페를 도착하는데, 출발. 네. 카페에 도착해서 매번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산적인 아, 일보다는 평소 하던 고민들 같은 거를 네. 하다 보면은 네. 생산적이지 않게 아,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서, 네. 이거 안 되겠다. 돈도 돈이지만 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음, 카페 한 번 가면 진짜 최소 2시간은 있는 것 같은데, 네, 노트북도 챙겨가고 책도 챙겨가니까. 네, 근데 펼쳐놓기만 하고 그냥 맨날 무슨 인생 고민하고 있고 진로 고민하고 있고 이러니까 네. 저는 차라리 집이 더 집중이 잘 되나 보다 어, 해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방 상태에 엄청 예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와, 아무튼 소비를 네, 분석해보는 것도 앞으로 제 방 상태를 정리하는 네,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 이어져 있네요. 어떤 방 정리, 뭐 가계부, 정신 상태, 다이어트, 네. 네, 다 이어져 있네요. 아, 하긴 모든 문제가 다 나 하나로 귀결되는 네, 거니까, 나에 대한 문제니까. 그쵸. 네, 네, 진짜. 모든 사건엔 다 복선이 여겨지듯이, 복선이 있듯이, 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맞아요. 아, 네, 제 방 정리에 대한 네, 이야기는 이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마차님의 네. 주제는 어떤 건가요? 저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져와 봤냐면요. 이제 질문 하나로 표현하자면, 음, 나는 왜 돈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할까? 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왜 이걸 즐겨오게 됐냐면요. 음, 2023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제 성장 목표는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게 진짜 제 목표였다면 그게 계속 유지되고 또 일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면서 재밌게 하는 거였겠지만 깊이 생각해보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왜냐면 잠깐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또 네, 네, 지출을 오히려 불행으로까지 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마음이 네, 네, 불편하고. 네, 근데 난 뭐지? 왜 돈인 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 음, 음, 상반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 그나마 제일 유력한 후보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의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께선 좀 자본주의에 힘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돈이 곧 능력이고 돈이 곧 힘이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물론 맞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계속 주입해줬고 어떻게 보면 세뇌를 네, 당했다라고도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잘 사는 인생으로 비춰지려면 타인에게나 부모님에게나 네, 비춰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음, 라는 걸로 직결이 당연히 됐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행히게도 이제는 조금씩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제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음, 그래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목표를 이뤄야 되는가? 난 무엇을 위해 앞으로 남은 인생들을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준세원님께나 청취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 삶의 목표를 왜 이루고 싶으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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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떤 것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음, 이런 좀 심도 깊은 질문이지만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꺼내봅니다. 음, 네, 저는 일단 마차님께서 하셨던 고민들을 쭉 들어보니까, 네, 사실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힘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는 돈 자체를 목표로 살아가진 않는데 네, 돈이 여유롭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어, 어,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네.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음, 필요한 것보다 더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럼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마차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정도 생필품 사고 음. 교통수단 이용하고 밥 먹고 옷 사고 정도만 있으면 되시는지. 어, 왜냐면 네, 머리카락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네, 돈이 정말 필요한 만큼만 있다라는 거는 샴푸 사고 린스나 그 헤어 토너 정도 네. 단정하게 보일 수 있는 정도를 살 수 있는 거고 돈이 많으면 어, 두피 케어까지 받을 수 있겠죠. 어디 오, 가가지고 피부로 생각하면 선크림 정도 사고 평소에 바르는 정도만 바를 화장품을 살 돈이 있는 거고 돈이 네, 더 많으면 피부과 가서 좀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정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괜찮으신지 저는 아닌 것 그렇지 같아요. 않거든요. 네, 그죠? 네, 기회만 있으면 좀 더 많고 싶지 않나요? 그쵸. 네,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전에는 진짜 많이 갖고 싶어서 음, 전 진짜 돈이 많이 갖고 싶었거든요. 네, 정말 많이. 근데 그 네, 이유는 마차님이랑 비슷했었어요. 인정 욕구. 음, 타인에 대한 시선, 타인의 시선에 음, 의한 거였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누리고 싶은 것 어, 때문에가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어,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돈 말고 좀 더 여유로운 돈을 갖고 음, 싶다. 그 정도로 귀결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준세호님 말씀과 질문을 들어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요.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이 돈을 너무 중요시해서 그런 부모님이 좀 싫게 느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 그렇게 좀 안 좋게 비춰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제 모습이 싫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너무 이거는 너무 알맹이가 없는 목표인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준세원님 질문을 들어보니까 정말 누구나 딱 필요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정도 말고 그래도 여유로운 정도. 그래도 물건을 살 때 돈에 대한 걱정은 안 할 정도. 이 정도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거든요. 그런 돈 정도는. 네,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봐야겠다. 이런 음,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저도 사실은 돈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네, 제 필요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돈이 많이 벌고 싶다라고 늘 말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처음에 질문 주셨던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네, 여쭤봐 주셨는데, 물어봐 주셨는데인가? 아무튼, 네. 네. 저는, 음, 성취감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음, 성취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돈이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네.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음, 성취감. 사실 이것도 확실한 대답은 아닌데요. 제가 많은 걸 성취해 본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살아가는 힘 자체가 미래에 내가 성취해낼 그 미래를 그려가는 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네. 네, 성취감을 느끼고자 음, 성취감을 느낄 나에 대한 희망이 네, 제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부모님이 노후를 어, 불행하지 않게 음, 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저 네. 스스로를 상상하면 열심히 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또
음, 사고가 나도 어, 다른 차보다는 에어백도 잘 터지고 충격을 많이 흡수해줘서 덜 다치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면 네.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면 어, 이라고 상상을 하니까 네. 돈이 사고가 안 기준이 나면 안 되나요?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진 않죠, 아, 아무도. 네, 네. 그렇죠. 그 정도로.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과시 욕구도 있지만 음, 과시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도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작은 차가 아니라 좀 더 큰 차를 타는 이유가 사고 나서 굳이 더 위험할 이유가 음, 없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건강의 문제니까 또 네. 건강 얘기 나오니까 돈 많은 분들이 음식엔 돈 안 아낀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신선한 음식 최대한 음, 먹으려고 하고 네. 그런 거 보면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건강이잖아요. 안전이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돈 얘기로 넘어가게 되긴 했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미래에 내가 건강하길 위한 희망. 네. 네, 저는 희망이 삶의 목표다, 삶의 목적이다. 네, 그렇게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왜 이렇게 황급히 아, 끝내시는지. 뭔가 말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뭐라고 하고 있지, 내가? 이런 네. 느낌? 네, 청취자분들은 다 이해하시고, 네, 들으셨을 거예요, 잘. 네, 어, 저도 삶의 목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준세원님의 성취감과 뭐 희망, 요런 거를 듣고 떠오른 게, 제가 작년 7월까지 매달 이제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matcha 버전이라고 해서 네, 그런 글을 발송을 해드렸어요. 네, 네, 그런데 7월 이후로는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 생각이 안 나지만, 중단했었거든요. 네, 뭔가 글을 쓰기 싫어서였을 수도 있고, 그때 뭐 멘탈이 흔들렸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중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엊그제 엄마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2024년이 또 됐고, 그리고 글로써 나의 생각과 그런 마음을 정리해주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정화구, 배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2023년에 7월을 마지막으로 썼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항상 발송을 보낼 때마다 후기를 보내줄 그런 구글 폼을 따로 이제 메일에 첨부를 해서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아직은 안 봤지만 달렸을까? 후기가 보내졌을까? 누군가에게 후기가 달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별 생각 없이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엄청 장문의 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막 커다란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냥 정말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제가 하는 글에 불과했지만 누군가는 이 글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 챕터에서는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요즘 본인은 어떤 일과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같이 앞으로 파이팅 해봅시다 마차님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는데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거예요. 내가 또 왜 이걸 안 감동 먹으신 거죠? 해? 이걸 진짜 6개월 만에 본 거죠, 거의. 이 네, 후기를. 그래서, 네, 뭔가 이 후기를 보자마자 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구나. 네, 그래서 내가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반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느낄 때 네, 내가 네. 왜 살아야 되지? 음, 음. 본인의 내가, 능력에 네, 대한 의심이 드니까. 네, 네, 이 세상에서 필요한가? 굳이? 음, 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행동력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그래서, 사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마차님께서 네, 조금
정말 애매모호한 단어지만 네. 그 자기계발 인스타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보이는 단어인데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시지 않은가.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네.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타인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위계 질서나 계급 사회 같은 데서 네. 윗사람, 그 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위 직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네. 타인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아랫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살아가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어, 사람들은. 그리고, 음,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네. 그들의 돈을 나의 통장에 꽂아 넣을 수 있다면, 네.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 아니면 타인한테 도움이 되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저는 크게 보면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어, 네. 맞아요. 저도 정말,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네. 과거에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건 어,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영향을 주고 싶었던 것 같고, 어, 지금도 막 사업 생각하는 거 보면 영향력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생각해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깊게 주는 사람일수록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와, 내 인생을 바꿨다. 와, 네. 내 생각을 바꿨다. 이 사람 네. 롤모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점에서 되게 소름이 돋네요. 근데 마차님께서 네. 아, 이 사람 내 생각을 바꿔놨다. 이 사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만약 다른 사람이 마차님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 네. 너무 뿌듯할 것 같지 않아요? 잘 살았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나요? 스스로를? 진짜 그런, 작은 댓글이나 이런 걸 받을 때마다, 아, 진짜 이걸 잘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음. 와. 완벽하게 해내진 않았지만 네. 뭐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다. 너무 잘했다. 네. 진짜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음, 학과에 속한 그 동기들, 친구, 선후배랑 잘 지내기 시작한 게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뭐 전에 못 지냈다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자발적 아싸였거든요. 아, 공강 때 도서관 가서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사람. 네. 쉬다가 그냥 다시 강의 들으러 오고. 응. 정말 자발적 아싸였거든요. 아, 그냥 마음 편히 그냥 관계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근데 아, 그게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타인과의 소통에서 오는 시너지가 너무 컸고 저한테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 네. 같아서 전 그런 부분에서 타인과의 소통? 어쨌든 그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음, 그런 부분에선 저한테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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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을 되게 못하네요, 저. 아니요, 잘하고 있었어요. 네. 네. 말을 못 끝내겠어요. 아, 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네. 네. 머리가 네. 복잡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들. 네. 저희가, 네. 고멘네. 네. 고멘네. 아, 일, 죄송합니다요. 네, 고멘네. 고멘네. 아, 고멘네 고멘네. 쿠다사이. 고멘네구나. 갑자기 네. 일본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suddenly. 네. 네. 어디서부터, 네, 이제 우리가 갑자기 마무리.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아, 그러면 네. 마차님이 던지신 주제니까, 네네. 마차님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에 대한 네. 정리?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실 예정인지 한번 정리를 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우리가 이제 약간 살짝 정신사나운 이제 대화였지만, 저는 네. 그래도 제 나름의 고민이 좀 정돈이 된 오늘 대화였거든요. 아까는 이제 돈에 대한 목표, 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전혀 몰랐던 상태였더라면, 준세원님의 질문 덕분에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고, 네.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됐었는데,
좀 과하게 생각한 부분을 좀 찾아낼 수 있어가지고, 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지금 정확히는 결론 지을 순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조금 찾아갈 수 있겠다. 어느 정도 망망대해는 아니겠다. 이런 오늘의 대화여가지고, 네, 되게 준세현님께 감사드린 음, 그런 오늘의 뭔가 수상소감 같네요. 그렇군요. 네, 아, 근데 네. 저도 그 마차님께서 던지신 질문, 그러니까 네. 그 질문이랑 돈에 대한 관점을 음, 한 번도 명확하게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본 적이 없는데, 어, 오늘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 저도 어떻게 앞으로 아직 돈에 대한 관점이 확실하진 않지만, 네, 조금 미세한 틀이 잡힌 느낌이고, 네, 또 이런 얘기가, 대화 내용이 네. 기록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진짜.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봐야겠네 느낌이 드는 네. 대화였어. 내일 아침에 산책하면서 들으려고요. 음, 검토할 겸, 이 내용을 다시 암기할 겸. 네, 네.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죠? 네, 마무리가 너무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차분히 이렇게 냅다 우기기.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준세호님께서 마무리 멘트 하시고 또 마무리 인사까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 제가 사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네. 번째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가 8번째예요. 8번째예요. 네. 어, 사실 8번째인데 주기가 되게 길게 했던 것 같아서 네. 지금 고작 8번밖에 안 했다는 게 좀 충격이긴 한데요. 저도 좀 충격이에요. 네. 엄청 오래된 것 네, 같은데, 그니까요. 네. 근데 매 순간순간 그 매 차시마다 되게 깊은 생각을 하는 질문을 서로 던진 것 같아서 뭐좀 시시콜콜한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중간중간에 네. 매번 대화하면서 느낀 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기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어, 이, 녹화하는 이 과정이. 대화가. 네. 어머나. 그래서 아까 이제 타인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마차님께서 네. 뿌듯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냥 얘따 먹어라. 네, 이거요. 마차님처럼 이제 네. 마차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던 네.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에 음. 대한 질문을 청취자분들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댓글을 읽으면서 또 귀한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하네요. 네, 벌써 달아주실 것 네, 같아서. 벌써 지금 댓글창 켜져가지고 지금 그 모습이 너무 멋지십니다. 네, 멋져요. 어쩌요. 아이고. 또 운전하고 계시는데 굳이 또 댓글창을 여셔가지고. 아, 그럼 안 되는데. 아, 운전해야 운전은 안 되잖아. 되는데. 아, 또 산책하시다가 또, 또 런닝머신 뛰시다가 또 댓글창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뇌절이네요, 뇌절. 네, 네, 잘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엔딩 멘트는 제가 마무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진지하잖아의 마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진지하잖아의 준세호였습니다. 진진자리 지리지리샤요? 아, 네?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진짜, 네. 오늘 진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닙니다. 잘하고 발음도 되게, 있어요. 대신 웃음을 줬잖아요. 아, 네. 다행이네요. 광대라도 되어서. 광대가 되어라.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아니, 우리 진지하잖아요. 준세호였습니다. 해야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진지하잖아의 준세호였습니다. 청취자분들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네,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